네, 안녕하세요. 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세상에 하나뿐인 부동산 방송이고요. 네, 팟빵에선 유일하게 부동산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도가 지금 어저께도 바뀌었고요. 그저께도 바뀌었고 또 오늘도 바뀔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세금이 이제 나오면 내나 보다 싶었는데 재산세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다 받으실 텐데 지금 제 주변에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배 오르셨다고 하는 분이 제일 많고 조금 오르셨다고 하시는 분이 1.7배. 근데 이게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 몇백이고 몇천 단위일 텐데. 근데 문제는 종부세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 근데 종부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종부세율이 바뀌게 되면 내년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무튼 세금 부분도 지금 너무 바뀌어서 요거 조금 며칠 있다가 법 다 나온 다음에 세무 전문가 모셔서 다시 듣기로 하고요. 그 전에 끝이 있을까요? 네, 제가 내 집 마련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정책이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실수요자들도 대출을 잘 못 받게 자꾸 줄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맞아요. 실제 그런지 아니면 방법은 없는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좀 대출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방송을 만들고 싶어서 긴급하게 제가 모셨습니다. 예, 오늘 나오는데 어저께 나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급한 일정이 있었는데 제가 막 갖은 애교를 다 피워가지고 모시고 왔습니다. 아유, 대한민국 최고의 대출 전문가시고요. 레오비전 레오 대출 연구소 대표시고 아무튼 뭐 부동산 분야에서 이분 모르면 감첩이죠. 레오 김은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아름다우세요. 아유, 별 말씀을요. 빠숑이 불러주시니까 저 영광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저께도 바뀌었대요. 이렇게 바뀐 건 나 보지도 못하고 왔어요. 아니, 저도 어제 저녁에 나와가지고 급하게 프린트도 해가지고 급하게 올렸는데 진짜 너무 피곤해요. 피로도가 아니 저만 피곤한가요? 너무 피곤하네요. 아니 좀 너무 피곤해서 지금 이제 그 정부에 대한 뭐 대통령 지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 원인들이 다 주택자들 때문이라고 아마 지정을 하고 지금 막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건 좋은데 왜 실수요자들 대출을 못 받게 하냐고요. 아니 제 고객님들은요 이제 거의 실수요자 분들이시거든요. 서울은 특히 더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직장인 분들께서 두 분이 정말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종잣돈 마련하시고 이제 대출 좀 받아서 이제 전세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저한테 의뢰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대출 한도를 듣고는 이제 또 깜짝 놀라가지고 좌절을 하시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좀 살려고 했던 집값이 너무 올랐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무리를 해서라도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실수요자들이거든요. 어디에 그러니까. 도대체 투기 세력이 서울에 대출을 받는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금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밖에 안 되잖아요, 대출이.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 타깃을 해서 뭐 규제하는 건 좋은데 일단 당장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이사하실 분들이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답답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레오님께서 고마운 게 이렇게 좀 제도가 바뀔 때마다 또 블로그에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튼 빨리빨리 좀 해드려요. 왜냐하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좀 최소화되게 정책이 바뀌면서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 분은 저희가 이제 예정 계약자들은 보호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입금증을 가져와라. 그럼 보호를 해준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막 발표가 나오니까 급박한 마음에 보내다가 엄마가 보냈어요. 내지는 부동산 사장님이 대신 넣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뭐 너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분은 수표로 줬어요. 와 정말 그럴 분들 막 저도 심장이 막 덜컹덜컹 내려앉는다니까요. 다들 조급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불안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진행을 하면서 항상 너무 불안하거든요. 근데 고객님들이나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울면서 자기가 이제 실물 자산이 없는 게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 집이 없는 분들이 좀 더 불안한 것들이지. 솔직히 한 채라도 있는 분들은 그냥 살면 되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짜증은 나긴 하지만 조금 덜한데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특히 대출 문제 때문에 지금 못 마련하신 분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쵸.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어제까지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6월 17일 날 바뀐 거. 정리를 좀 하고 가십시오. 뭐냐면은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역이 있고 비규제 지역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제 좀
핫한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뭐 많이들 선호하는 지역이 이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비규제인 지역으로는 그래도 70% 대출이 되고 그렇죠. 다주택자들도 60% 대출이 되니까 네. 그분들이 내가 언제라도 뭐 그 대출 받아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느긋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인천이 갑자기 40% 대출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인천 연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죠. 서구가 조정을 건너뛰어서 그냥. 네, 바로 그냥 공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안산 단원 같은 경우도 집값이 안 비싸요. 아시잖아요. 그 경기도 남부는요. 동탄 빼고는 다 안 비싸요. 그렇죠. 평택도 안 비싸. 안산도 3억이 안 되는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안산이면 뭐 진짜 그렇죠. 네. 근데 그 지역이 갑자기 40% 대출밖에 안 나오는 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네, 뭐 그러면 뭐 정부에서는 보금자리론을 사용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금자리론은 좀 많이 나와요? 보금자리론은 이제 5억 이하의 집인 경우에 그 최대 60%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도 네, 3억까지는 가능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소득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 7천 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지금 대기업 다니면은 혼자서도 7천 넘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집 없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소득 제한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40%밖에 대출이 안 되시거든요. 합산해서 7천이니까 3,500, 3,500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천만 원 이상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집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근데 요즘 그 3,500만 원의 소득이면 세금 떼고 나면 받아가는 돈이 얼마 없어요. 야, 저희 알바도 그 정도는 받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분들은 보금자리론에서 이제 탈락이세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투기 과열지구 40%밖에 대출 안 되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무주택 서민 조건도 이미 거기서 탈락이 되시니까 그냥 4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집 못 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내가 좀 40% 받아가지고 집 사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5억짜리 산다 하더라도 2억 나오는 거야. 2억밖에 안 돼요. 3억이 어디 있어? 네 말이요. 3억이라는 그 큰 돈이 어디 있냐고요. 있으면 진작 샀지.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멀리 가는 거예요. 이제 포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되게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무주택자분들이. 그래서 좀 최근에 노도강 금강구 집들이 많이 거래된 게 그나마 싸니까 안 거래가 된다. 네. 그나마 서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3억에서 6억 사이 이런 집들이 6억 미만. 그쪽이 많이 그래도 또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거래가 됐으니까. 그리고 전세가 아예 없다 보니까 전세 구하러 갔다가 그냥 매매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어제 바로 또 규정 만들어서 나왔잖아요. 전세도 뭐 나왔어요? 네. 뭐 나왔어요? 원래 이제 예고는 했었어요. 뭐 1주택자인 분들은 전세 대출의 한도를 2억으로 줄이겠다. 허그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서울보증에서도 동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보증 한도가 원래 5억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3억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또 뭐 전세 대출 받고 나서 원래 집을 사면 안 된다. 1주택자는 뭐 당연히 집 사면 안 되는 거고 무주택자도 9억 이하는 사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투기 과열 지구에 3억 이상의 아파트는 또 사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걸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투기 과열지구에 3억 원 미만 아파트 사면 돼? 아니요. 그 투기 과열지구에 저걸 사시면 돼요. 빌라를 사시면 돼요. 아파트 아닌 거? 네, 3억. 오피스텔 돼요? 네, 괜찮아요. 오피스텔은 괜찮거든요. 네, 그렇기 요즘 때문에 또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려고 또 올려주시려고 또 그렇게 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 아니 요즘 오피스텔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당장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인기 지금 폭발이에요. 지금 완전히. 네, 맞아요. 그 대출도 또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아파트보다 많이 나오죠. 훨씬 많이 나오죠. 몇 프로 나와요? 70% 나옵니다. 참. 그리고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니까 물론 이제 세금은 좀 많이 나오죠. 우리 당연히 취득세도 원래 4배 나오고.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재산세도 많이 나오긴 하죠. 그래도 이제 너무 어렵다.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주택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상품적인 풍선 효과죠. 그걸로 또 뭐라고 올리는 했으니까.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규제를 하니까 또 저쪽으로 가는 건지. 근데도 또 주택에 대한 열망들은 또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욕망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조선시대부터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렇죠. 다들 집은 갖고 싶어 하시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네. 규제적이 지정되면 지정될수록 요 대출 규모는 축소가 되니까 네, 맞아요. 규제가 지정되면 여러분들 살고 계신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대출 규모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네. 내 집 마련 계획이든 이사 계획이든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김포하고 파주는 아직 비규제 그쵸, 그쵸.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가 또 뭐 많이 몰려가고 있으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약을 하실 때 그게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지역을 계약하는지 그걸 먼저 인지하셔야지 내가 규제 지역인 거 모르고 다주택자였는데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출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알고 가셔야 되고 요렇게 표로 되어 있는 거 뭐 나중에 올려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표 하나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제 비규제적이어서 대출을 70%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규제적으로 바뀌었어. 투기 과열적으로 바뀌었어. 많죠 그런 거. 예, 그러면 네. 반납을 해야 돼 어떻게? 아니요, 반납은 안 해요.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의 기간은 대부분 35년씩 그쵸, 잡아놓기 그쵸. 때문에 예. 계속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대환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 왜냐 저 내려가잖아. 예. 예, 대환이 어려운 네. 거예요. 은행에서 은행끼리는 대환이 어렵고요. 네. 지금 하실 수 있는 대환은 그 신잔액이라는 게 있어요. 신잔액? 예, 신잔액 금리를 쓰시면 네. 잔액은 대환을 해드려요. 아. 근데 그 금리를 쓸 수 있는 몇몇 은행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보험사라든지 뭐 H은행이라든지 음. 몇몇 은행에서는 신잔액으로 대환을 해드리니까 네네. 지금 내가 너무 고금리를 쓰고 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렇죠. 3.8%의 고정금리 쓰신 분들 있으시거든요. 3.8%가 비싸지 않았어 옛날에. 맞아요. 지금 비싼 거지만요. 네. 그런 분들은 네.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되는 분과 안 되는 분 음. 다 뭐 상담해 드려서 바꿔 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 방송과 함께 제가 레오 대출연구소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꼭 상담을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음.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입 조건을 강화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음. 별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객님들은 대부분 다 실소유자들이세요. 그러니까 실제 이 전입을 네. 하시죠. 다 당일 전입하세요. 6개월이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도 뭐 이렇게 뭐 강화를 한다고 발표를 했으니 저희는 이제 이거에 맞게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다 네. 실거주자가 아닐 거라고 지레짐작으로 다 평가를 해버리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아마 자문을 했겠죠. 시장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네. 그냥 그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마 자문했던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주택은요, 되게 금액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뭐 투자자들보다는 실거주가 훨씬 더 많으세요, 사실은. 네.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금자리론은 뭐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입이 아니고 이제 실제 거주,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된다. 근데 다 거주하세요. 보금자리론은 정말 서민들이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투자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때문에. 말씀하신 게 실거주자면 거의 안 걸릴 거예요. 안 네. 걸리는데. 네, 맞아요. 예, 근데 그걸 위계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네. 그냥 일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쁜 거죠. 범죄인 취급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겠다는데도 계속 범죄인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1주택자가 막 이렇게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 그분들이 내가 왜 집을 산 게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아야 되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실제 사례인데 그 네. 이제 잠실이 지금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분이 그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빌라에 살아요. 혼자 살게 해드린 거죠. 저쪽 강북 지역에. 근데 네. 이 친구는 그 강남에서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강북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어머니는 거기 그냥 살고 싶다고 하셔갖고 그냥 싼 빌라에다가 모셔놓고 자기 명의지. 네.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덮고 계약한 거예요. 저쪽은 다 팔고. 그럼 어차피 이제 본인은 이제 투자가 아니라 1주택자를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엄마. 생각해 보니까 빌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청에 가서 모셔야 되니까. 네. 허가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이 있지 않느냐. 있으니까. 그래서 사정에 얘기했죠. 노모시고 그 지역을 안 떠난다고 하신다. 그래서 그렇죠. 그럼 어떡하느냐. 그래서 네. 어쨌든 그 집을 팔고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니까 이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겠다라는. 많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네. 정말 이거는 너무 안쓰럽고 보호를 해드려야 되는 분이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은행에 질의를 해요. 아까 같은 경우에 이거 뭐 단편적인 거긴 하지만 급한 마음에 엄마가 입금을 했다. 아니면 뭐 수표로 입금을 했다.
근데 이거 계약 파기되면 자기는 손해가 너무 크신 거잖아요. 그쵸. 대출이 안 나오면 자기는 약 못한다. 그래서 은행에 질의를 하면 은행은 소수자는 어쩔 수 없다. 정책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지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책이 모든 분을 다 끌어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를 보는 뭐 몇몇 소수 분들은 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너무 슬픈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 그냥 그 집 팔게 하고 팔고 전세를 전세로 모셔라는 얘기인지 어머님 또 전세 살기 싫다고 하셔서 아마 이게 싼 주택, 집값이 솔직히 빌라를 살면서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고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주거 안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세를 살면 언제 내가 또 나가야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노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살게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자기 집에서 그냥. 아무튼 지금 갑자기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또. 그러니까 이제 좀 밝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대출이 안 되는 건 그래도, 아닙니다. 그래서 받는 경우를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바뀐 게 지역이 좀 확대돼서 그렇지 뭐 서울이나 기타 지역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비규제 지역 바뀐 게 없겠죠. 네. 그리고 규제 지역 비규제에서 규제로 조정이 되는 분들은 한도가 좀 줄었을 뿐이고 어차피 저희 고객님들은 다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예, 그런 분들은 전혀 한도가 좀 줄었을 뿐이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도를 좀 줄여서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서울이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비율이 높아요. 근데 서울은 지금 임차랑 자가랑 반반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반 정도는 임차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주택자도 아니고 무주택자고 전세를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전세 순수하게 전세자인데 대출 줄었나요? 안 줄었어요. 대출은 안 줄었어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지금 보증금의 80% 이내 가능하시고요. 네네. 근데 이게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그 같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4억. 4억. 네, 그러니까 80% 이내 4억. 그다음에 서울보증은 5억까지 무주택자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1주택자 분들조차도 이제 한도가 줄었으니까 그건 미리 알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내가 5억 나오는 줄 알았는데 대출이 3억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 또 당황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뭐 5억 대출 나온다고 하면 고가 전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5억은 저가 전세예요, 서울에서. 네, 근데 80%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보증금은 아니시고요. 최근에 전세가 없어요, 매물이. 네, 맞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매매로 들어선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전세 그거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런지 그 전세 보증금도 좀 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반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에 대한 대출 나와요? 그럼요. 그것도 80%까지? 나와요. 80% 나와요.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있어도 월세를 차감하지 않거든요. 그거 좋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뭐 반전세로 계약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전세자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 금연 줄지 않았다고 하니까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주택자 분들만 대출 한도가 축소됐다. 2억 3억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파일 올려드리면 한번 참고해보시고 제 블로그에도 공지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 나갈 때 레오님 블로그도 링크 걸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뭐 대출이 뭐 자꾸 어렵다 하시는데 이번에 가장 어렵게 막힌 거는 이제 법인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이번에 6.17 대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규제들이 맨 끝에 갔어. 그러니까 제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강력했어요. 네, 맞아요. 개인 대출은 사실 뭐 지역만 확대됐을 뿐이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법인 대출은 전면 금지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법인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출이 나오기 때문이고 하나는 이제 그나마 양도세 중과를 좀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세금도 중과 이제 6억 원 그것도 없애버렸고 결정적으로 지금 법인 대출이 안 돼. 이거는 지역 구분도 없죠. 맞아, 전국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예 대출이 안 나요, 법인은? 네. 아예 안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 지금 싼 것도 안 싼 돼요. 것도 안 돼. 그냥 법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출을 할 때 이게 법인이 사업자 대출이거든요. 사업자 대출 등록증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매매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를 보고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은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 목적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개인 대출하고 좀 다르죠. 근데 사업 목적이 매매 사업자들은 당연히 집을 사야 되니까 대출이 필요하시고 임대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집을 사서 임대하시는 분이니까 필요하시거든요. 근데 그 두 종목의 대출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요건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못 하시는 거예요.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목적이 임대 놓고 매매하는 건데 왜 네. 목적이 왜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 대출을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네. 얘네들은 그냥 법인은 목적대로 사업하겠다는데 근데 이제 뭐가 잘못됐다고? 그건 이런 사업자를 왜 내줬어? 사업자를 내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예전에는 뭐 그렇게 예. 해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예.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 뭐, 웃긴다. 예. 뭐 너무 많이 사서 그런지 그러면, 막았어요. 그래서 또 간혹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어떻게든지 투기 세력은 좀 차단을 하고 싶다라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를 바로 어떤 분들이 막 올려요. 뭐라 올리냐면 그러면 뭐 주식담보대출을 하면 되겠네요. 라든지 막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네. 뭐 은행에서 되지도 않는 사안이고요. 네네. 그냥 일단은 어쨌든 투기 세력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 안정화돼야지 실수요자분들께서도 집을 사시는 거니까. 뭐 그렇죠. 네. 뭐 다른 대출 받아서 부모님 대출 받아서 뭐 집 산다는 거 뭐 막을 수는 없죠. 뭐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네. 지금 뭐 주식담보대출로 집 사는 경우보다는요. 네. 제가 진짜 뭐 이런 얘기 진짜 하기 좀 싫은데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네. 갭 투자하신 분들보다 이번 주식시장에 든 사람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단언컨대. 특히 30대 전후분들. 예, 그렇죠. 20대 분들도 전세자금 대출 많이 받잖아요. 학생 네, 끝나고. 맞아요. 그렇죠? 네. 아마 주식 투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렇죠. 안 막나 모르겠네. 그건 본 목적이 아니잖아. 예. 그렇긴 하죠. 전세 살기 위한 목적은 아니죠. 근데 예, 이제 예. 은행이나 이런 곳은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네. 저희 은행은 이제 국세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진 않아요. 그냥 결과만 전세 대출 받고 집을 샀느냐 안 샀느냐 이제 그거를 보는 이제 맞아요, 기관이다 맞아요. 보니 네. 하여간 뭐 저희도 그렇고 고객님들께서도 엄청 피곤해하시는 게 지금 현실이세요. 네. 자꾸 바뀌니까 불안해하시고 그러는데 일단 음. 정부에서도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열어주겠다라고 암시적인 좀 발표를 하지 않았나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 뭐 분양 받으신 분들은 보호를 해드린다 뭐 이런 암묵적인 이렇게 기사가 자꾸 나오긴 하는데 네. 사실 매매 시장에서도 지금 너무 싼 것들 많거든요. 인천 그건 또 같은데 안 봐. 예. 1, 2억 되는 빌라들도 많아요. 네, 많죠. 예. 네. 그러면 그분들은 영원히 못 파는 거예요. 그 빌라는 이제. 예, 맞아요.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